자, 오늘은 복합 타입 배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배열 말고도 이제 열거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주로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배열이 뭔지 모르신 분 있어요, 여기? 없죠? 그렇죠? 배열은 다 써봤죠? C 때나 또 C++ 안 배웠어도 C만 배워도 배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타입들이 있죠. 원시 타입은 주로 자바에는 8가지가 있는데, 원시 타입들은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한 변수에 하나의 값만 유지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 놨는데 40명의 학생이 성적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저기에다 정수값이다 라고 하면 40개의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40개의 이런 복합 타입이 배열 같은 게 우선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40개의 정수가 필요하면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름을 40개 만드는 것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데도 너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게 바로 배열이다. 그래서 배열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종류의 값들을 여러 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개별값을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개별값. 얘는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개별값들을 다 필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 갖고 접근하지만 결국은 이 개별값을 접근해야 되니까 이 개별값들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 수단이 뭐냐면 색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성적이라는 이름하고 색인 0, 1에서 0번째는 몇인가 1번째는 몇인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름,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합 타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를 같이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없는 자료 구조들, 스택, 큐, 리스트 이런 것들도 다 복합 타입이죠. 트리 이런 것들이 복합 타입이에요. 그 구조에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들을 유지하죠.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는 뭐예요? 배열인 거죠. 모든 언어들이 배열까지는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구조들은 라이브러리화해서 제공을 해요. 스택, 큐 이런 것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특성은 이건 자바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언어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이 동질 구조이다.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지만 같은 종류의 값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면밀히 보면 개념적으로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하나 제가 설명하면은, 첫 슬롯에는 개수를 유지하고 나머지 슬롯에는 정수값을 유지한다.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들어있는 값하고 나머지에 들어있는 값은 논리적으로는 다른 값이죠.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고 맨 첫 번째에 있는 것은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있는 10이라는 값은 개념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질 구조라는 것은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수값이다라는 거지,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동질적인 성격을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쓰기 나름인 거예요. 뭐 문자열도 그렇잖아요. 문자열도 맨 마지막에 C 같은 데서는 0값을 넣어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거죠. 나머지 들어있는 A, B, C 값하고 나중에 들어있는 0은 성격적으로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이라고 해서 이 동질 구조라고 얘기했더니 다 똑같은
종류의 값만 들어간다. 논리적으로도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객체 지향으로 가게 되면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펫 배열이다. 애완동물 배열이다. 그러면 이 배열 안에는 원숭이는 아니고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하죠. 고양이, 강아지, 뭐 햄스터 등등이 다양한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동질 구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이 요소들 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이라는 걸 써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같은 얘기인 거고요.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자바하고 나머지 언어들하고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여요? C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C에서 이렇게 하면 용량이 5인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배열에 대해서 용량이라는 얘기를 하고 크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용량하고 크기는 구분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량, 영어로 capacity라고 하는데 배열의 capacity는 그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얘기해요. 그럼 이거의 용량은 얼마예요? 5죠? 5예요. 5인데 현재 저 배열 5에는 2개 값만 저장될 수 있고 하나만 저장될 수 있고 5개 다 어떤 특별한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크기는 이 용량보다는 작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만들 때 이 용량 값을 주게 되겠고 이 용량 값을 주고 나서는 이 배열의 용량은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못 바꿔요. 그거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생성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용량과 크기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하나 100번째 요소를 접근하나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임의 접근이 안 되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뭐가 있나요? 안 배웠어?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 배웠어요? 배웠죠? 자료 구조 때? 배웠지? 연결 구조. 연결 구조는 노드 하나씩 만들어서 붙여나가죠. 그래서 10번째 요소로 가려면 쭉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임의 접근을 제공하는 게 아니지. 첫 번째를 접근할 때랑 10번째 접근할 때나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배열은 임의 접근이 돼요. 임의 접근이 되는 이유는 뭘까? 예? 번호 붙이는 것마다 찾아가면 되는데 그 찾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요 하나하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데 각각의 크기들이 다 다를 수 있으면 이거는 누가 오더라도 이거는 임의 접근을 제공 못해요. 개별적으로 얘 주소, 얘 주소, 얘 주소를 다 따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유지하는 정보는 시작 정보만 갖고 있죠. 시작 정보를 갖고 여기 가라 그러면 요만큼 지나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 거리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요 하나의 거리를 아니까. 그 곱하기 3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색인을 가지고 임의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요 것들이 물리적으로 다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동질 구조, 물리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바에서 배열 선언을 어떻게 하냐? 자바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 배열을 선언할 때 이 용량 정보를 어디다 붙여요? 배열 이름에다 붙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렇게도 되지만 주로 이렇게 씁니다. 즉 원래 이 정보는 타입 정보죠. 배열이라는 타입, int 배열이라는 타입이지 any
배열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앞부분이 타입 정보이고 이 뒷부분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에 기존에는 여기다가 타입 정보가 같이 들어와 있죠. C는. 근데 자바에는 타입 정보는 타입 정보에다가 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용량은 어떻게 주냐? 용량을 여기다 8 쓰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new int 8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합니다. 즉 이렇게만 하면 배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열 자체는 아직 생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배열의 생성은 new를 이용하게 됩니다. new int 8. 그럼 new라는 건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는 모든 배열을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모든 배열을 동적 할당으로 해서 쓰게 되면 좋아지는 점이 뭘까요? 달라지는 점이 뭘까요, 혹시? C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래? 갑자기 C 문법이 안 떠오른다. 기억나요? C 문법?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려면 어떤 거 쓰겠어요? 위에 거 쓰죠. 밑에 거 쓰면 나중에 딜리트도 해줘야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정적 할당을 하려고 그래요. 동적 할당 말고. 왜? 관리가 편하니까. 관리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정적 할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동적 할당하는 건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일 때는 동적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별로 가변적이지 않아? 그러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도 정적 할당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렇게 하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키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용량하고 크기를.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딱 필요한 게 7개야. 그럼 7개만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개 필요해? 그럼 9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굳이 어떨 땐 7개, 어떨 땐 9개니까 한 10개 만들고 쓰자라는 개념은 이제 자바에서는 없다.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자바에서는 어떻게든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게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항상 new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C에서는 이 int 5 할 때 이거 안 되죠. int n size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렇죠? 물론 여기다가는 사이즈 넣을 수 있지. 그렇죠? 넣을 수 있는데 정적 할당할 때에는 변수를 써서 용량 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컴파일러가 모르잖아. 저거는 실행해봐야 사이즈가 어떤 값을 갈 줄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절정 할당할 때는 저렇게 못해요. 근데 자바는 항상 동적 할당이기 때문에 용량을 지정할 때 변수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써서 용량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0인 배열을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용량이 0인 배열. 용량이 0인 배열을 어디다 써먹을까?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하진 않아.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 예외 얘기를 했을 때 가급적이면 너를 반환한 함수를 만들지 마라 라고 했고요. 그럼 너를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더미 객체, 크기가 0인 복합 타입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해야 되는데 적절한 배열을 반환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자바에서는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배열이 0인 배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처리한 애는 배열의 용량만큼 또는 크기만큼 뭔가 프로세싱 할 때 용량이 0이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넘어가겠죠.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용량이 0인 배열이 가능한 이유는 조금 넘어가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다. 이거 제일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바에서는 배열도 객체다. 나중에 배열 열거형도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 변수나 강아지를 가리켰던 변수나 차이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list 1 new int o 하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안에 배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수 하나가 더 유지돼요. 렌스라고 해서 배열의 용량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이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이 렌스라고 하는 애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렌스는 list 2.length, list 3.length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렌스는 public이네요, private이네요? public이죠. 그렇죠? 접근할 수 있으니까 public이에요. 상수니까 무슨 수식어가 붙어야 돼? 상수면. 중앙시험 나왔는데 많이들 틀렸던데. final이 붙어야 되죠. 그렇죠? static 붙어요, 안 붙어요? static은 붙이면 안 되죠. 왜? 각 객체마다 이 렌스 값은 어떻게 돼? 다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5로 결정되면 평생 5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용량은 한번 처음 만든 다음부터는 못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list int 5 하면 얘는 5 값을 가지게 되고 고정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냐? public final int로 가서 생성자에서 그 렌스 값을 5로 결정해 주면 수정이 안 되고 계속 5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0인 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할 때는 차라리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요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배열은 안 만들고 요 렌스만 0을 줘가지고 배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것들이 객체로 된다. 배열도 객체, 열거형도 객체, 객체도 객체. 그러면 그거 빼고는 나머지 뭐 있어요? 원시 타입들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시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들은 다 객체예요. C에서는 배열이라는 애하고 구조체라고 하는 애는 엄밀히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요 렌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용량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 뭐 우리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우리가 선언할 때 어떤 기호를 쓰면 접근할 때도 그 기호를 써요. 포인터 보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할 때 이 기호를 쓰죠. 그러면 사용할 때도 그 기호를 씁니다. 그게 늘 따라다녀요. 혹시 C나 C++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언할 때 썼던 기호가 그 변수를 접근할 때 안 쓰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C나 C++에서 배열을 접근할 때처럼 이제 자바에서도 접근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색인이 들어가는데 색인은 0부터 시작하고 용량 -1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떨어지고요. 물론 자바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을 많이 하지만 간혹 용량과 크기가 일치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용량보다도 크기가 더 중요하죠. 접근할 때는. 크기를 벗어난 데에는 유효한 값들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용량 크기를 다르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면 항상 크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제 그 for each라고 하는 새로운 포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C++ 배울 때 이거 배웠나 혹시? C++도 C++11부터는 이 for each 포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를 잘 못 배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C++에도 있는 기능이고 자바가 더 먼저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바에도 for each라고 하는 포문이 있는데 for each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복합 타입이 있으면 배열도 마찬가지인데 그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한 번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한 번은 사용하겠다. 예를 들면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출력하겠다.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합을 계산하겠다.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for each 포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for each 포문이 없을 때 배열에 있는 모든 애들을 접근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됐으면 이런 옛날의 전통적인 포문을 썼어요. 색인을 가지고 i는 0부터 list length, 얘가 다 차 있다 보는 거죠. 용량과 크기가 똑같다고 보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요. 용량과 크기가 같을 경우에 이제는 이런 식의 문법을 쓰게 됩니다. 변수 하나 선언하고 복합 타입, 배열. 그러니까 리스트가 정수 배열이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정수 변수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엘리먼트는 매번 반복할 때마다 뭘 갖고 있어요?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for 루프 돌면 엘리먼트에 색인 0번째에 있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번째, 그 다음 2번째, 색인이 2번이네.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게 돼요. 얘한테 대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수정하면 리스트에 반영될까요? 안 될까요? 엘리먼트를 수정했다. 그럼 리스트에 반영될까? 리스트에 반영이 안 됩니다. 리스트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모든 배열에 있는 요소를 1로 초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엘리먼트 값을 갖고 있지만 얘를 바꾼다고 해서 리스트 i 값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C++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1로 바꾸려고 그러면 요 인트를 이렇게 놓지 않고 여기다가 그 레퍼런스 넣어주면 똑같이 for each 포문에서도 개별 요소들을 그 C++에서 수정도 돼요. C++는 워낙 그런 언어에서 그렇지만 자바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원시 타입은 저렇게 될 텐데 원시 타입이 아닌 참조 그 객체다라고 하면 객체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A 리스트에서 A를 만들었어요. 여기 첫 번째 줄까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거는 객체가 10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렇게만 맨 윗줄만 이렇게 하면 new A 해가 10 하면 객체가 10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음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객체가 10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만 생기냐? 객체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리모컨들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객체를 실제 10개를 만들어서 각각에 대입하고 싶으면 그 다음 절차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새로운 포문을 쓰게 되면 이 A는 이제는 뭘 갖게 돼요? 저 A가 갖고 있는 거랑 리스트 I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A 이퀄을 리스트 I 하게 되면 리스트 I는 결국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리모컨이에요? 리스트 I가 객체예요? 객체 리모컨이에요? 객체 리모컨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리모컨을 A에다 대입하면 A도 또 리모컨인 거죠. 그럼 A로 조작하나 리스트 I로 조작하나 객체가 조작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조 타입이라는 건 리모컨들이 10개 있기 때문에
그거랑 원시 타입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set O 하면 이 10개의 객체에 가지고 있게 되는 값이 다 뭘로 바뀌어요? O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되죠? 자,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이따 다른 얘기 할 텐데, 그게 이제 중복되는 얘기니까 같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뭘 조금 더 설명할 거면, 이 for each form은 꼭 원시 타입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입에도 쓸 수 있다. 방금 봤듯이 A에도 썼잖아요. A도 썼을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면 string도 쓸 수 있고, rectangle도 쓸 수 있고, 어떤 배열에도 다 for each form은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열뿐만 아니라 자바의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복합 타입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모든 복합 타입 라이브러리들도 for each form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를 만들면은 반복자라는 걸 만들게 돼요. 반복자라는 개념 혹시 자료 구조 시간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가 있으면 이게 리스트가 됐든 트리가 됐든 스택이 됐든 큐가 됐든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쭉 방문해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반복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터레이터라는 걸 받아서 그 이터레이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개별 요소들을 접근해야 됐어요. 조금은 균일된 형태이지만 그 문법을 새로 알아야 됐다고. 근데 이제는 간단하게 모든 애들을 복합 타입들을 요 for each form을 가지고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합 타입을 만들었을 때 내 새롭게 만든 타입에 대해서도 이 for문이 동작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for each form은 배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합 타입에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어디 갔냐? 그러면 전통적인 포문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디냐? 전통적인 포문하고 우리 그 새로운 포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죠? 전통적인 포문에는 있는데 새 포문에는 없는 거. 뭐가 없어? 새 포문에 색인 변수가 없죠. 색인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접근하기 위해서 썼던 거 말고 뭐 찾았는데 몇 번째 있는지 내가 5번째인지 4번째인지 그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 포문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 밑에 한번 보세요. 정수 배열에서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요거는 색인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은 새로운 포문 갖고는 못 만들어요. 색인이 필요한데. 물론 새로운 포문 만들면서 거기다도 처음에 int 0 뭐 해가지고 색인을 매번 돌려놨다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색인이 필요하면 새로운 포문을 쓸 게 아니라 예전 걸 쓰시면 되죠. 그냥 for int i는 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이 필요했을 때는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새로운 포문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않아야 되면은 새로운 포문을 쓰면 안 되겠죠. 내가 한 5개만 접근해야 돼. 크기가 현재 용량이 10인데 크기가 5야. 그래서 5개만 봐야 돼. 그러면 for int는 i에서 사이즈만큼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복합타입 유지된 모든 요소 방문했을 때는 옛날 걸 써야 되겠고 또 이것처럼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또 방문한다든지 뭐 2개씩 건너뛰어서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포문을 쓸 수가 없고 기존 방법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문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모든 요소를 한 번씩 방문하고자 했을 때 아주 간편해지는 어떤 문법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빠하고 좀 진도를 맞추려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난 다 이해한다. 손 안 들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C, C++ 배우면서 다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우리가 함수로 취할 때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call by value 방식이 있고 call by reference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들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프로그래밍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볼게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원칙은 어떤 함수에 어떤 지역 변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메인에 A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럼 A는 누구 거? 메인 거예요. 메인의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그 함수는 메인 겁니다. 그럼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메인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내 어떤 함수에 정의되어 선언되어 있는 변수, 지역 변수들은 그 함수 거고 그 함수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call by reference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그 함수 말고도 다른 함수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디버깅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 메인 함수가 있으면 나는 메인 함수만 뜯어보면 돼. 왜? 그 변수들은 거기서만 수정되니까. 다른 데서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우리가 디버깅하고 분석할 때 call by value로만 진행되면 그 함수만 보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 안에서 call by reference로 내 변수들이 던져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가 얘를 바꾸는지, 바꾸면 어떻게 바꾸는가지 봐야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게 F고 요게 G예요. 그러면 F에서 G 함수로 값에 의한 전달, call by value로 전달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함수, 이 변수 자체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변수에 들어있던 값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G에서 수정을 하면 얘한테 영향 줘, 안 줘?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얘는 누구 거야? F 거예요.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 F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나고 나면 얘는 여전히 100이에요. 원래 100을 갖고 있었으면. 그게 call by value입니다. 근데 call by reference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까는 값만 이렇게 넘어갔죠. 지금은 통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째로 간다. 개념적으로는. 실제는 통째로 안 가겠지만 통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all by reference는. 그럼 얘가 수정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F에도 그 결과가 반영이 되겠죠. 저게 call by reference라는 겁니다. C++를 배우신 분은 이 세 개의 문법을 아마 보면서 짜증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C++에서는 그 자료를 함수로 전달하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어요. call by value, 이걸 뭐라 할까? call by pointer, 주소, 이건 call by reference입니다. 얘랑 큰 차이 있나요? C++ 배우신 분. 자, 요거는 call by value예요. 방금 본 것처럼 n은 누구 거? 메인 거죠. n밖에 수정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인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n을 줘도 n이 간 게 아니라 0이라는 값만 복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b를 1로 바꿔도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게 call by value입니다. 그 다음에 call by pointer. 얘는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주소를 줍니다. 주소만 갖고 있으면 다른 동네에서도 이제는 내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B를 갖고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되죠. 그래서 수정된 게 남아있게 됩니다.
레퍼런스는 똑같은데 문법만 바꿔놨어요. C++에서 이걸 왜 했을까? 이걸 왜 또 추가했을까? 왜 추가했는지 아시는 분? 똑같아요. 여기도 바뀌면 1로 바뀌어요. 왜 추가했을까? 이 문법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요. 이 문법이 너무 복잡해서 편하게 좀 쓸 수 있게끔 해놓기 위해서 이걸 또 제공을 하는 거예요. call by reference. call by reference가 점점 더 C++ 되면서 더 많이 필요하죠. 왜? 객체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객체들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call by value를 전달했더니 너무 그렇고, call by reference 하면 문법이 복잡해지고, 그렇죠? 뭐 짝대기 뭐 이런 것까지 돼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는 문법이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보잖아요. 그럼 이게 call by value인지 call by reference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인자애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봐야지만 알지, 그냥 코드만 보면 얘가 call by reference인지 call by value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 그런 여러분들의 짜증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바에는 call by value만 제공합니다. call by value. call by value만 제공하면은 모든 게 깔끔히 다 해결될까? 이제 그런 게 의문이죠. 그러면 C에서 배열은 어떻게 전달돼요? C에서 배열. call by value로 전달됩니까? C에서 배열. call by value로 전달돼요? call by value로 전달된다는 건 배열의 용량이 100이다. 그러면 매개 변수도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100개를 카피 다 하는 거죠. 그게 call by value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버헤드가 너무 크죠. 뭐 1000개짜리 용량인 배열을 넘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call by value로 주고 싶어도. 얘가 수정할 일이 없어. 그냥 보고 뭐 하는 거에도 너무 시간 걸리니까 call by reference, call by 주소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너는 내가 너한테 배열이니까 불가피하게 주소로 전달하지만 넌 수정하면 안 돼. 수정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앞에다 뭘 붙여? 매개 변수에다가. C에서 앞에다가 컨스트를 붙이죠. 그렇죠? 이 컨스트가 그 C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강건성을 높이는. 배열을 주지만 너는 배열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해서 뭘 해라 라고 할 때 컨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call by value밖에 없대. 그러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돼야 되는 점이 있어요. 자바에는 크게 타입이 두 종류라고 그랬죠. 원시 타입과 뭐? 참조 타입. 원시 타입이 call by value로 전달되는 건 이해하고 있죠. 그 이해 못하면 큰일이고요. 그래서 원시 타입이 call by value로 전달되는 거. 아까 보셨던 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해될 거잖아요. 그런데 참조 타입이 call by value로 전달되는 건 어떤 의미인지만 만약에 이해된다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모든 게 이제 인자 전달과 관련된 개념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원시 타입의 call by value는 이해되면 참조 타입의 call by value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열도 참조 타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를 함수에 전달하나 배열을 전달하나 자바에서는 개념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F2에서 A라는 배열을 만들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자바에서는 이 공간에 함수 공간에 객체라든지 배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바는 객체들도 다 뉴해서 만들고요. 배열도 다 뉴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는 원시 타입 아니면 뭐야? 리모컨들 저장할 수 있는 참조 타입들만 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A 배열을 여기다가 F1으로 전달을 하면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 주소, 요 리모컨이 딱 해서
둘 다 똑같은 리모컨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면 얘를 갖고 조작하나 얘를 갖고 조작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 바이 밸류로 전달됐지만 함수에서 배열을 받으면 똑같이 수정이 가능해진 거죠. 객체도 수정이 가능하죠. 강아지를 받으면 그 함수에서 강아지 보고 짖으라, 뭐 먹어라 그러면 먹겠죠.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강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 자바도 콜 바이 밸류만 있다고 했는데 콜 바이 레퍼런스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조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하면 뭐 그게 콜 바이 레퍼런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건 뭘 수정하겠다는 거냐면 이걸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걸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수정이 될까요? 자바에서는? 요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요거 수정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그림을 한번 딱 보면 똑같은 건데 여기까지는 같은 그림이에요. A를 넘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같죠. 그럼 작은 A를 갖고 조작하나 큰 A를 조작하나 같은 배열을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 B를 만들어요. B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B를 A에다가 대입했습니다. 이것도 C에서는 가능 안 하죠. C에서는 int n5 만들고 int b5 만든 다음에 n equal b 돼요, 안 돼요? C에서 안 됩니다. C에서는 배열 이름은 상수 포인터라고 해서 자기가 가리키는 배열 외에 다른 걸 가리키게끔 수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배열들을 객체로 모델링 하다 보니까 얘를 가리키고 있다 얘를 가리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이 돼요. A equal B. 근데 저 대입은 데이터들이 왕창 옮겨오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거예요? 가리키는 객체만 바뀌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가지고 저 1, 2, 3, 4가 5, 6, 7, 8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A equal B 하게 되면 얘는 원래 이걸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 뭘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바뀌었지 얘는 안 바뀌죠.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콜 바이 밸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C에서 많이 만드는 것 중에 뭐냐면 뭐 정수 int A, int B가 있으면 수업 A, B 잘 안 보이겠다. 수업 A, B 이런 거 만들죠. 만들잖아. 우리 뭐 정렬함수 만들 때 뭐 A, B 위치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바는 이걸 못 짜요. 수업 A, B 정수 두 개 값을 맞바꾸는 함수를 못 짜요. 왜? 콜 바이 밸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콜 바이 밸류밖에 없다는 것은 요 F2에 있는 요들 애들은 그게 원시 타입이든 참조 타입이든 다른 함수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근데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전달할 때 배열을 전달하든 객체를 전달하든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리모컨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만 생각해 보면 개념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리모컨 갖고 있으면 다 돼. 여기 있는 애를 조작하는 건. 그렇죠? 객체들이나 또는 배열들도 다 힙에 있고 이 힙에 있는 애를 조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리모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모컨은 우리가 이렇게 콜 바이 밸류 방식으로 리모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